안녕하세요. AB의 유재영입니다. 6개월 만에 이제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또 개최를 했는데요. 오늘이 7월 31일인데 각국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이 오늘 다 몰려 있어서 관심사는 예상 가능한 것처럼 연준이 또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, 또는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언제 할 것인가, 그런 것들이 아마 관심사였으리라고 생각을 하고, 저희들의 얘기 주제도 사실은 거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얼라이언스 번스틴도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 시기는 아마 9월부터 시작되지 않을까.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. 그러면 올해 9월, 12월 2번, 그리고 내년에 분기에 한 번씩이면 4번, 내년 말까지 총 6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. 그 이외에 주요 중앙은행들, 영란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도 그 금리 인하에 동참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그 정도나 시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, 근데 이제 당장 오늘 저녁에 FOMC 회의가 있는데요. 7월에 금리를 내릴 것인가?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오늘 저녁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9월부터 내릴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, 보통은 우리가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? 7월이냐, 9월이냐, 12월이냐 이런 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, 저는 만약에 투자 기간이 그보다 좀 더 길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보다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시기와 관계없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명확해지고 그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기간이 채권 시장에는 분명히 훈풍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게 국채가 됐든 아니면 투자등급 회사채가 됐든 아니면 이머징 채권이나 고수익 채권이 됐든 전반적으로는 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다. 또는 이 연결되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 계속 좀 훈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.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린 건 총 6가지를 말씀드리긴 했지만, 그 중에서 오늘 강조한 3가지는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인데요. 1번은 보통 우리가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, MMF일 수도 있고 거기에 많은 자금들을 운용을 하고 계신데,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이런 현금보다는 채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두 번째로는 채권을 보유하실 때 만약에 국채를 주로 하신다라고 하면 듀레이션을 아주 짧게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듀레이션을 조금 길게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마지막으로 3번째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국채에 대한 투자, 듀레이션에 대한 투자 플러스 크레딧 채권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게 앞으로 6개월 뒤에 또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되겠지만, 향후 한 6개월 동안에 계속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주요한 채권 시장의 투자 전략 또는 테마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6개월 뒤에 2025년도에 기자간담회를 하게 될 텐데, 그때 또다시 이런 뷰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